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때가 좀 기회일 수 있죠. 네, 입주 직전에가 좀 기회일 수 있다. 이때를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심도 있는 특강이지만 생초보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제가 아주 상세히 한번 같이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합시다. 뭐 특강이긴 하지만 강의 든다 생각하지 말고 네, 서로 대화한다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 아파트를 갖는다.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자유롭게 채팅창에 써보세요. 새 아파트 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아시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청약, 분양권, 입주권. 대단하신데요. 네, 훌륭하십니다. 일단 청약을 한다. 두 번째는 분양권을 산다. 세 번째는 입주권을 산다. 그리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 수가 있죠. 네, 일반 매매. 네, 요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대문 마켓님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은 좀 초보자를 위한 거이기도 하니까 너무 쉽다고 네, 좀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좀 어려운 분도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청약, 네, 청약을 청약 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청약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청약 가점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청약 가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그 다음에 뭐 부양 가족 수, 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로 청약 가점을 얻을 수 있어요. 무주택 기간은 결혼했으면 결혼한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기간이죠. 네, 저는 이제 무주택 기간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있었지만 저는 청약에 당첨됐거든요. 그럼 무주택 기간은 만약 결혼을 안 했으면 만 30세부터 기간이에요.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통장 가입 기간 말 그대로 뭐 통장 가입해서부터 그때까지의 기간이죠. 부양 가족 수는 나 빼고 만약 결혼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있고 아들이 2명이거든요. 아들 2명 해서 부양 가족 수가 총 3명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좀 쉽게 할 수가 없나요? 모든 건 다 청약홈에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 가셔서 청약홈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청약홈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 솔직히 다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다 알아보면 돼요. 여기 우리는 좀 잘 모르니까 공고단지 청약 연습 뭐 요런 거 연습해보면 돼요. 여기로 오면 됩니다. 네이버에 청약홈을 친 다음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청약 연습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가점 하고 있으니까 청약 가점 계산기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주택 기간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결혼을 뭐 20살에 했다. 그럼 25살만 돼도 5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몇 년 미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하면 됩니다. 저는 30살 넘어서 결혼했어가지고 30살 이상이고 뭐 주택이 있긴 하지만 무주택 기간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만으로 43이거든요. 국가에서 나이 한 살 줄여줬잖아요. 만 나이로 하라고. 만 나이를 했을 때 43살이니까 13년 이상, 14년 미만. 네, 요걸로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 부양가족수. 저 와이프가 있으니까 배우자 있음 하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엄마나 아빠, 나의 부모님이 있으면 없잖아요. 그럼 0명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와이프, 네, 제 아내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이죠. 없으면 0명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나는 빼는 겁니다. 나 빼고 만약 애들, 전 아들이 둘이잖아요. 이렇게 2명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쉽죠? 네, 그래서 나 포함해서 총 4명이니까 20점. 네, 부양가족수 3명에서 20점. 네, 이렇게 된 거죠. 청약통장 가입을 언제 했나? 근데 이거 뭐 통장 날짜 보면 되니까 그 날짜를 적으면 돼요. 뭐 며칠인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고 생년월일 날짜 적으면 되죠. 네, 저는 1980년 3월 11일생이니까 내 생일을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63점. 근데 이게 뻥입니다. 무주택 기간에서 뻥이라서. 네, 청약통장도 지난번에 썼어요. 저는 이제 10년 재당첨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솔직히 의미는 없지만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게 청약 가점이다. 청약 가점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내 가점이 어느 정도 된다. 네, 이 정도는 좀 아는 게 좋으니까. 청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네, 오늘은 취득하는 방법들을 다 다뤄볼 예정이니까. 분양권은 뭐냐? 그러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이 나옵니다. 분양받은 권리죠, 사실. 청약에 당첨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청약에 당첨이 됐거든요. 뭐 동탄에 당첨이 됐었는데 아직 입주 전이고요. 입주 전이고 당첨만 됐을 때 이거를 분양권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고 팔 수 있어요. 대구 같은 데에는 다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뭐 강남, 서초, 뭐 용산, 송파 뭐 이런 데에는 사고 파는 게 안 돼요. 이런 거를 전매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고 팔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전매 제한 몇 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동탄이 좀 이때 좀 뜨거웠을 때 받아가지고 10년 재당첨 제한이 있고 10년 전매 제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런 게 있다. 이건 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미분양이 좀 많아지고 하면은 없어질 거예요. 청약 제도는 계속 변화합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네, 청약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좀 신경 쓰고 어떻게 바뀌나 좀 잘 봐야 돼요. 입주권은 뭐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추진 중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합원이다. 그러면 이 조합원 물건을 파는 거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입주권 거래는 이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관처라고 하죠. 관리처분인가 난 다음에 좀 많이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제재라고 줄여서 많이 말을 하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어요. 제재 특강 뭐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조사관 뭐 그 특강 들으면 조사관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조는 조합 설립인가, 사는 사업 시행인가, 관은 관리 처분인가인데 요 세 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조사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처분인가가 이제 나고 나면은 이주하고 이제 뭐 다 때려 부시고 뭐 그런 걸 하거든요. 이주하고 철거라고 하는데 이주 철거 직전이 관리 처분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다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럴 때 입주권을 사면은 좀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입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분양권하고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일반 분양된 거를 산 거, 네, 이게 분양권이라고 보통 하고, 입주권은 조합원 물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일반 매매로 취득, 이건 뭐냐? 이미 지어진 새 아파트, 네, 요거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일단 우리 최근에 있었던 흑석자이도 이것도 사실 일반 매매로 취득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얼마 안 된 거,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거, 요것도 새 아파트 아닙니까? 네, 요런 거 사고 파는 거, 뭐 요런 방법도 있죠. 이것도 실제로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피 주고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피를 뭐 조금만 주고 사면 되니까. 뭐 나중에 이게 마피가 날 수도 있는데, 최근에도 마피가 좀 있었죠. 마이너스 피라는 뜻이에요. 피가 뭐의 약자냐면 프리미엄의 약자입니다. 프리미엄의 약자로 이렇게 P라고 쓰는 거예요. 네. 최근에 뭐 검단에는 마이너스 P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언제가 제일 많이 붙냐면 입주 직전에 제일 많이 붙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2020년에 뭐 6월 30일 날 뭐 일반 분양을 했다고 쳐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입주를 하거든요. 입주를 하게 되면 내가 잔금을 내잖아요. 그쵸? 잔금을 내고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취등록세를 또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그냥 입주 직전에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쵸? 나 돈 없어서 잔금 못 내는데 하는 사람들이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매물이 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마피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때가 좀 기회일 수 있죠. 네. 입주 직전에가 좀 기회일 수 있다. 요때를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뭐 검단도 네, 그런 게 좀 있었죠. 많이 해소가 됐어요. 이제 그냥 검단이나 뭐 좀 입지들을 좀 잘 모르실 테니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요쪽이 검단 신도시거든요. 사실 검단이 엄청 커요.
앞으로도 뭐 더 많이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는 검단으로 다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요쪽도 보면은 뭐 여기가 일단 제일 입지가 좋은 곳 검단에서 뭐 의견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단의 대장 아파트들은 여기 뭐 여기나 여기 요런데 뭐 지하철역도 인천 1호선 뭐 검단에 이제 지하철역도 좀 생길 테니까 요런 데들이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요 아파트 여기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요 라인을 끼고 있는 요 세 개 단지가 좀 제일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단의 입지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요런 데는 안 좋냐? 뭐 나쁘진 않죠. 근데 가장 메인은 제 생각에는 뭐 요 라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랑 여기가 네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상업시설들도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 이제 풍무가 나오죠. 풍무. 여기서부터는 김포예요. 김포하고 검단은 사실상 붙어 있어요. 여기가 검단, 여기는 김포. 뭐 김포가 좋냐, 뭐 검단이 좋냐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저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김포나 검단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또 김포하면 할 말이 많죠. 이 골드라인. 아, 이건 정말 김포 골드라인은 정말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김포 골드라인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지하철이 코딱지 많았죠. 김포의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옥철이다 어쩌다 뭐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정말 너무 코딱지만한 지하철 두량짜리 너무 두량은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면 늘리려면 플랫폼이 돼야 되잖아요. 플랫폼도 안 돼요. 네, 이거 막 지옥철 뭐 하면은 엄청 얘기가 많죠. 거의 뭐 누가 막 실신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플랫폼인데 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두량이니까 네, 이거 두 칸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빨리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김포 골드라인의 실상이죠. 근데 늘 위기는 기회지 않습니까? 이 골드라인이 시끄럽고 별로 안 좋잖아요. 삶의 질이 퍽퍽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하철을 특별히 많이 타진 않는다 하시는 분은 좀 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좀 다크호스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 5호선 있죠, 5호선. 방화역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 김포공항역을 지나는 요 5호선. 요 5호선이 김포 쪽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뇌피셜입니다.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게 5호선인데 요게 좀 연장이 돼서 좀 만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 연장 뉴스가 딱 터지면은 김포의 집값들이 좀 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뉴스를 바라보고 이거 확정된다 하진 마시고 본인이 임장하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 말 듣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청약 콩물 가면은 다른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김포하고 검단이 저는 지금은 좀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청약 홈인데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뭐 저는 뭐 이런 거는 뭐 청약 연습 같은 건 저는 뭐 해봤으니까 청약 캘린더를 누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제일 많이 봐요. 6월 30이죠.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동탄 파크 아거너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 경쟁률 여기 나오나요? 분양 정보 및 경쟁률. 여기 뭐 최근 거는 여기서 다 보면 되거든요. 올해 거 경쟁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적 전체 말고 경기도 쪽 위주로 볼게요. 네, 서울은 뭐 셀 게 당연하니까. 시흥은 어느 정도 나왔나 볼게요. 아직 날짜가 안 됐대네요. 근데 왜 나왔어? 당첨자 발표 6월 23일 지제역. 이거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블럭 뭐 요런 거예요. 네, 보니까 미달이 좀 됐네요. 그죠? 네. 지제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제역이 안 가까울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지제역 근처인데. 지제역은 여기긴 하지만 뭐 그렇게 멀진 않은데 사실 여기가 좀 많이 단절돼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네, 이거 뭐 같은 동네가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1152세대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뭐 논밭이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쵸? 제 생각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앞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고 하면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지금은 좀 나쁜데 항상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미달이 났네요. 84 A, B랑 약간 좀 중대형 평수인데 뭐 근데 기타 지역까지 해서는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완료된 것 같아요. 경쟁률 한 3.39대 1 정도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간당간당하게 마감되거나 아니면 줍줍 조금 나오거나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미계약분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중대형이 되게 인기가 많았네요. 171개인데 한 400개 정도. 좀 인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중대형이. 중대형 잘 없으니까. 중대형은 저도 좀 탐나네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니까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끝났으니까 2순위까지는 안 갔어요. 네, 이러면 일단 분양은 다 된 거고, 하지만 또 계약이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계약 안 된 게 나오는 거를 미계약분이라고 합니다. 요걸 줍줍이라고 하죠. 네, 줍줍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계약이 안 된 게 있죠. 그러면 예비 당첨, 예당이라고 하죠. 예비 당첨자들에게 문자가 가요. 예비 당첨 몇 명이 미계약분 몇 개입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예비 당첨자면은 그냥 서류 다 준비해서 그냥 무조건 다 가세요. 가서 분위기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번호가 순번이 150번인데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가세요. 네, 앞에 이 정도 경쟁률이면 150번까지 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예비 당첨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내 순서가 올지 안 올지, 이걸 할까 말까 현장에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내가 뽑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뭐 저도 뽑으러 갔었는데 제 바로 앞 사람에서 끊긴 적이 있어요. 세종시에서 청약했을 때 되게 진짜 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줍줍이 2개가 나왔어요. 근데 3명이 가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뭐 둘 다 가져가고 제 앞에서 이게 딱 끝난 적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 경험이에요. 예비 당첨까지 다 갔는데도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면 줍줍까지 가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미계약분 줍줍하면은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 좀 틀린데 그 지역에서만 할 때도 있고 뭐 전국 단위 줍줍할 때도 있고, 네, 이거는 뭐 청약 공고문에 자세히 나오니까 이거 보고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좀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줍줍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아슬아슬하게 마감될 수도 있고. 근데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예비 당첨까진 가겠지만 예비 당첨에서 끝날 것 같아요. 줍줍엔 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운정자이 시그니처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래도 1순위까지는 갔죠. 근데 뭐 경쟁률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일단 당해만 해도 운정이 되게 인기가 많네요. 파주에서. 요거 84 같은 거만 보면은 500대 1이죠. 84A. 원래 84A가 가장 경쟁률이 치열해요. 여러분 청약 넣을 때 가점이 내가 좀 딸리다, 가점제에서 가점이 딸리면은 84A는 넣지 마세요. 84A가 인기가 가장 많거든요. 그냥 뭐 84를 꼭 해야 되겠다면 84B나 84C 중에 조금 더 인기가 없을 것 같은 걸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인기가 좀 없었네요. 그쵸? 뭐 엄청난 차이잖아요. 500대 1, 84대 1. 이게 지금은 이게 월등히 좋아 보이지만 일단 당첨이 돼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당첨이 안 되면 내게 아니면 이게 얼마나 좋아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내가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 돼야 되니까 나중에 뭐 이게 만약에 월등히 좋다고 쳐도 이게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9억에서 9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분양가도 비슷한데 그러면 84A가 좋은 거 아니냐? 좋긴 좋죠. 근데 당첨이 안 되잖아요. 500대 1, 84대 1. 이게 더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래도 당첨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되면 그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좀 인기가 없는 걸 노려라. 네, 저 같으면 이상한 거 있으면 찾아봐서 그런 거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대형들은 추첨제들도 좀 있어요. 네, 아마 이거는 되게 좀 비쌌을 것 같아요. 네, 분양가가 좀 비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세대인데 15세대가 넣네요. 네, 15대 1이니까 뭐 경쟁률이 낮은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인덕원 퍼스비엘. 요것도 좀 미달이 생겼네요. 그죠? 미달은 좀 이렇게 소형에서 많이 생겨요. 4구. 이런 거 좀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뜨거워져서 그렇지. 작년 12월 정도나 올해 1월 뭐 이럴 때 좀 분위기 냉랭했을 때 있잖아요. 차가울 때.
요런 냉각기 때는 네, 요런 게 좀 미분양이 좀 납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선 미분양이지만 기타 지역에서 다 채웠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양은 아니에요. 분양은 다 됐고 미계약분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예비 당첨까지 갈 거고 거기서 또 나오면 그때 줍줍이 되는 겁니다. 네, 대충 이해 가시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74는 경쟁이 좀 되게 별로 없었네요. 네, 이건 그냥 해당 지역에서 거의 뭐 끝났다고 보면 되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네, 되게 쉽지 않습니까? 청약홈에서 청약 캘린더 보고 다음 달에 뭐 나올지 좀 같이 보시죠. 서울이 나오네요.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신림동 쪽이네요. 신림동 쪽에. 이게 보면 분양가도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싸진 않죠. 네, 서울인데 쌀 수가 없죠. 일단 84A와 B가 한 10억 정도. 여기에다가 베란다 확장비 있잖아요. 그죠? 베란다 확장하는 비용이 뭐 한 2천에서 3천 정도 보통 나와요. 확장 비용 같은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또 이 모집 공고문에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뭐 자세한 사항들 한 번은 좀 읽어볼 필요 있어요. 한 번은.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리기 너무 많으니까. 분양가가 여기 나옵니다. 84A가 여기 나오죠. 총 금액 좀 작은 거. 59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억 8천, 6억 9천 정도에 나왔죠. 네, 1층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뭐 완판 대구도 남을 것 같아요. 59가 7억이니까 요즘에 좀 다시 좀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84A나 84B는 제일 비싼 게 한 10억 좀 넘고 보통 한 9억대 정도 되죠. 대략 10억 정도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기가 꽤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나오는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중문은 네, 돈 내고 하는 거래요. 네, 중문은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마감재 뭐 보시면 뭐 가격들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안 나와. 한 1,800, 2천만 원 정도. 네, 84 같은 경우에 한 2,700, 2,800 정도. 네, 요것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분양가가 84 같은 경우가 한 10억 정도 됐잖아요. 그죠? 10억에다가 이 발코니 확장비 거의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10억 3천 정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아시겠죠? 그쵸? 네. 중문 150만 원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네, 사설업체에서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올라서 한 150 될 거예요. 중문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발코니 확장비는 꼭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찾아보세요.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좀 혜자스러운 데는 뭐 정말 혜자스러운 데는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 막 싸게 하는 데는 500만 원 뭐 이런 데도 있고. 네, 제가 청약 당첨된 데도 좀 저렴하게 해줘서 좀 고마웠어요. 그 발코니 확장 뭐 이거 안 하는 데는 이제 거의 없으니까 네, 확장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이거 뭐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서울대학교고 요쪽이 이게 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겼죠. 관악산역이라고. 예전에 녹두거리라고 이쪽이 이렇게 녹두거리예요. 대학동 막 써있는데 옛날에 신림동 고시촌 기억나시죠? 뭐 사법시험 사시라고 하죠. 사법시험 되게 한창 때였을 때 여기 고시생들 여기서 엄청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이제는 뭐 다 죽었고 여기에서 좀 이렇게 오면은 예, 여기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입지가 솔직히 제 눈에 뭐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가 또 약간 좀 언덕 쪽이거든요. 좋아 보이진 않는데 서울이니까 네, 서울이면 다 용서되지 않습니까? 관악구도 뭐 또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지어지고 있잖아요. 여긴 것 같아요. 언덕이 좀 눈에 보이시죠? 이게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을 끼고 있으니까 공기는 좋겠네. 네, 공기는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공기 좋은 거보다는 네, 그냥 인프라가 좋은 게 더 좋죠. 하여튼 뭐 여기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볼게요. 다른 아파트 또 나온 거 있나? 뭐 청주. 네, 청주는 뭐 잘 몰라서. 경동, 해운대 경동 리인뷰. 이거 부산이네요, 부산. 네, 부산 분들 뭐 이거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네, 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착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네요, 그죠? 여기는 한 12억 정도 되고 한 제일 싼 게 9억 4,200.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가격이 부산에 이렇게 돼도 다 분양이 되나요? 네, 물론 이렇게 위치가 나쁜 데는 아니겠지만 우동 쪽이거든요. 뭐 분양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죠? 서울보다 비싸니까
이쪽인 것 같아요. 해운대역 근처에. 해운대랑 가깝고, 네, 부산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상급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아까 뭐 관악은 서울에서 입지가 뭐 상급은 아니잖아요. 부산에서 입지가 상급인 곳이니까 그래서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여기죠. 2024년 5월? 약간 그래도 입주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내년 5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뭐 입지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여기에 아파트가 엄청 높게 올라가나 보네요. 네, 여기 뭐랄까 상업지역 있잖아요. 해운대역 내려가지고 해운대 해수욕장 가는 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지하철역 내려가지고 해수욕장 가는 요 방향. 되게 좀 현란한 거리죠. 네,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생기는 아파트. 여기 막 공사하고 있던데, 네, 그게 요거였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 뭐 푸르지오 더원 아파트, 뭐 이것도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해운대에서 살고 싶으셨던 분들 좀 보시면 되긴 하겠어요. 근데 지금 뭐 분양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되게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되게 싸네. 이건 왜 이렇게 싼 거죠? 84H 7억 6천인데 이게 좀 제일 싼 것 같아요. 네. 입지는 뭐 엄청 좋네요. 근데 쾌적하냐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도생 같은 느낌도 좀 들고 84인데 좀 약간 좀 닭장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할 거예요. 좀 따닥따닥 질 수밖에 없으니까 땅값이 여기 워낙 비싸가지고. H 몇 세대 하는 거야 이거? 아, 한 세대밖에 없네. 싸서 좋았는데 아쉽다. 한 세대 뭐 안 되죠 당연히. 가격은 69A는 뭐 8억대도 있고 84A가 한 비싼 거 한 11억 거의 12억 정도 되네요.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면은 12억 넘을 것 같습니다. 아, 부산 비싸죠. 부산에서 이 정도면 뭐 최상급 입지죠. 네, 입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억. 제 생각에 되게 비싸 보이긴 하지만 입지가 워낙 좋아서 네, 나중에 이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발코니 확장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악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착하네요. 네, 2,700만원. 아까 서울 거기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해운대 리인뷰인데, 관심 있는 분들, 부산 분들, 네,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 632세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상업지역이라서 좀, 뭐랄까, 좀 따닥따닥 붙을 거예요. 상업지역에 짓는 거잖아요. 되게 높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632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땅 크기는 얼마 안 되는데 높이가 대단할 것 같아요. 몇 층짜리인지 대충 살짝 한번 볼게요. 한 36층 이상 뭐 몇 층까지 있는지는 모르겠고 한 40층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40층쯤 되면은 여기 뷰가 해운대 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좀 대박이긴 하네요. 바로 밑에 해운대니까 요쪽 뷰로 여기 좀 높은 데가 없나?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40층 요거 40층쯤 되면은 뭐 뷰가 끝내줄 것 같은데 몇 층에서 요게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해운대 보이잖아요. 40층 되면은 그러니까 초고층 쪽은 뷰가 어마어마할 것 같고 요게 뭐 요 정도 걸리니까 40층은 뭐 이거 있어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탐나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괜찮네. 왜 이렇게 비싸 했는데 보다 보니까 비싼 게 아니네요. 네. 요 정도면 되게 합리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고층이면 뭐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입지가 깡패다.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인기 꽤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청량리 서울 거니까 이건 한번 볼게요. 173세대 분양하는 세대 자체는 되게 적네요. 그리고 중소형 위주만 하는 것 같아요. 네, 59 타입이랑 51 타입 네, 좀 작은 것만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한번 볼까요? 59 타입이 8억 2천 약간 비싸죠. 네, 청량리가 이제 싸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는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싸게 나오는 거는 택지지구만 좀 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동탄 뭐 이런데, 검단, 김포 이런데. 그래서 그런 데가 아직도 좀 저렴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저렴할지는 모릅니다. 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전체 세대는 761세대니까 뭐 괜찮죠? 2년 후에 입주고 가격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청량리역에서 그렇게 많이 멀진 않네요. 물론 뭐 걸어서 가기에는 약간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걸어서 몇 분 걸리나 한번 볼게요. 한 16분? 역세권이라고 말하긴 약간 좀 부담되는 수준이긴 하죠. 네, 그래도 뭐 16분이면 이용 못하는 건 아니니까 지하철 이용 가능권 정도로 이야기하죠. 네, 가격은 8억 정도다. 네, 8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량리. 뭐 서울에 이제 청약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서울대 신림동 쪽에 하나 나왔고, 네, 청량리 쪽에도 나왔고, 7월달에 관심 있는 분들 입찰해보세요. 입찰은 경매인데, 네, 청약 해보세요. 청약. 시흥이 좀 있어요. 네, 시흥은 뭐 제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데 그러니까 경동 리인뷰랑 서울대 벤처타운 푸르지오랑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네, 요 정도가 볼만한 것 같습니다.